몸이 다시 젊어지는 놀라운 습관입니다. 좋다. 내 몸이 다시 젊어진다고요? 그렇죠. 다시 젊어지네요. 아니, 대체 어떤 관리인데요?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전 살아오면서 저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체력 떨어지는 거는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아우, 그럼요. 특히 이 뮤지컬 공연할 때는 러닝 타임이 길어서 이 버티려면 체력이 필수거든요. 체력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소리가 달라요. 체력이 떨어질 때랑 소리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어떻게 나오는데요? 오늘 체력 좋은가?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e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배터리 방전. 이게 길게 끌어야 되는데 체력이 딸리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플랫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체력이 필수예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30대에서 40대 갈 때, 40대에서 50대 갈 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 체력이요 그냥 바로 툭툭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탄력도 너무 갑자기 확 떨어져요. 이게 조금씩 나빠지는 것도 서러운데 뭔가 갑자기 피부가 나빠지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습관만으로 이렇게 젊어질 수 있는 루틴이 있다니까 저는 듣던 중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 몸이 다시 젊어지는,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돌아가자. 내 몸이 다시 젊어지는 그 놀라운 습관은 무엇일지 한의학 박사 이경희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와! 중년 여성이라면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요. 자, 우리 언젠가부터 사진 찍기 싫어요. 자, 이 중력의 무게를 그대로 실감케 하는 이 피부는 점점 늘어지고 있고요. 이제 아침에 생긴 베개 자국은 저녁까지 안 없어져요. 거기다 휑하게 보이는 정수리에다가 몸은 또 어떤가요? 굴곡이 있기는 있죠. D자 곡선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슬프다 갑자기. 아니 왜? 있기는 있단 말이 너무 슬퍼.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우리가 겉만 변했을까요? 아, 속도 변했다. 속도 변했죠. 자, 속은 더 심각하죠. 중년 여성 3명 중 1명은요. 고혈압, 관절염, 골다공증, 요실금을 앓고 있고요. 심지어 일생에 한 번은 암 진단까지 받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에게는요. 빠르게 늙고 병드는 강렬한 노화의 고비가 3번이나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임신, 출산, 그리고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지금의 전에요. 네, 애 낳고 확 늙었다 이런 개념은요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많고요. 또 여러 차례 임신한 여성일수록 노화가 더욱 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이게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임신하니까 음식을 좀 먹는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더니 마지막에 제가 93kg가 된 거예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운전을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운전대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허리병이 났어요. 디스크를 얻었어요. 그래서 얼굴이다가 아니라 몸이 진짜 팍싹 눕는 그런 느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화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비만에도 취약하죠. 임신 과정에 증가한 체중이 6개월 이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산후 비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28%가요. 임신 중에 늘어난 체중의 한 40%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고비가 남아있죠. 바로 갱년기입니다. 진짜. 40, 50대에는 갱년기의 쓰나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갱년기에는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몸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피부는 건조하고 가려워지고요. 머리카락은 빠지고 뼈마저 약해집니다. 근데 기초대사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고도 비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갱년기 비만인 거죠. 저는 이렇게 뼈가 항상 뼈 건강에 자신했었는데 갱년기 지나면서 골다공증이 제일 무서워요. 작년에는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식탁 모서리에 탁 부딪혔어요. 근데 내제 발가락이 골절돼가지고 반깁스를 하고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워낙 좀 건강해 보여서 그런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선생님?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특히 또 안지원 선생님은 자세가 곧잖아요. 자세도 곱고 몸매가 진짜 아니 정말 여자가 봐도 부러운 몸매인데 저도 2명의 이제 딸을 출산을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둘째 때는 그쵸 아무래도 첫째 때보다 둘째 때 더 체중 증가가 되는데 그때 저도 몸무게 70kg를 넘었었거든요. 이때부터 다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인생 전환점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때 계기로 일단 제가 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식사하고 그 운동하는 것도 약속 잡듯이 일주일에 2번은 PT 가고 맞아. 이렇게 좀 루틴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50세 때 저는 완경이 지나고 지금 7년 차, 갱년기 7년 차인데 40대보다 더 젊어졌다 그러고. 우와. 그래서 이 노화의 속도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일찍 노화를 겪어서 지금 영노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와. 믿음이 가요. 영노화. 네. 저도 조금 이제 희망이 좀 있네요. 저도 사실 이제 50대고 이제 5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노력을 해도 이 나이가 들면 좀 살이 좀 더디 빠지나 봐요. 나이세. 네, 모든 여성들이 우리 안지연 선생님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부러워라.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저죠?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억울해요. 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은 빠지지 않고 안 빠져. 금세 요요가 찾아와서 다이어트 이전보다 살이 더 많이 찌니까요. 좋아하는 빵이나 쌀밥, 고기도 끊어보고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도 종류별로 다 먹어봐요. 여기다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지만 고도비만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빠지라는 지방은 안 빠지고요. 뭐가 빠지죠? 근육만 빠져서 뱃살은 그대로고 얼굴만 줄이나요. 자, 이렇게 몇 번 반복하고 나면요. 근력과 활력은 찾아볼 수가 없고 기력은 떨어져서 골골되기 일쑤입니다. 아니 근력, 활력 떨어져서 골골된다고 하셨는데 40대 후반 딱 되니까 옛날에 감기가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였는데 거의 그냥 달고 사는 느낌인 거예요.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옛날에는 딱 그게 있었어요. 많이 먹었으면 하루 이틀 조금 조심하면 맞아요.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알려드려요? 네. 자, 내 몸이 빠르게 늙고 병들고 살찌는 이유, 이게 다 지방을 먹지 않아서입니다. 진짜 지방을 먹으면 젊음의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네? 지방이 오히려 살찌는 거 아니에요? 지방을 먹어서 아니에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그 혈관 막힌다고 생각하잖아요. 심근경색 같은 이런 심장이나 좀 무시무시한 병들이 좀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모두 다들 이렇게 네, 얘기하실 네. 텐데요. 제가 지금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할게요. 자, 지방을 먹지 않으면 살이 잘 찌고 네? 건강도 무너지며 네. 중년 여성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거짓말 같으시죠? 네, 거짓말 같아요. 아니 우리가 나이 들수록 지방을 멀리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을 안 먹어서 살이 찐다고요? 자, 지방은요,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같은 호르몬의 주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이 멈추게 돼요. 여성 호르몬 감소가 뱃살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지방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신체 대사를 조절하고 뇌 세포막과 신경 전달 물질의 주성분이다 보니까 건강한 뇌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꼭 필요하죠. 여기에 지방의 유익은 더 있습니다. 당뇨와 비만의 진짜 핵심 원인은 인슐린의 저항성의 증가죠. 자, 그런데 지방은 인슐린의 분비를 천천히 유도해서 단순당의 섭취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를 조절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서 다이어트에 도리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지방을 일단 먹어야겠는데 이게 지금 지방이 어디 있을까? 지방을 안 먹으면 호르몬 공작이 멈추고 건강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쇼크인데요? 근데 지금 들으면서 막 여러분들 놀라는 것 같지만 사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미 이러한 지방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경험했거나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세요.
자, 저탄고지 다이어트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저탄 네. 했죠. 자, 바로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지방의 장점을 이용한 건데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적당한 단백질과 함께 전체 식사의 60% 이상을 지방으로 섭취하는 식단을 말합니다. 자, 다이어트 식단 정도로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탄고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은 열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 이게 지방의 네. 열량이 되게 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으면 왠지 뭔가 비만이 되고 살이 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좀 두려웠어요. 고혈압 생길 네. 거고.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 첫 번째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서 혈당이 지방세포로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탄수화물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둘 다 우리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얘네들 둘이 사용되는 기전이 달라요. 자, 뗄감으로 비유해 보자면 탄수화물은 나무고 지방은 기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나무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제가 남죠. 근데 기름은 제가 안 남아요. 그냥 남김없이 사라지잖아요. 자, 여기서 제란 게 뭐냐면 인슐린 분비 증가나 염증성 물질 그리고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은 에너지로 쓰일 때 이런 부정적인 부산물의 생성이 탄수화물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지방 잘 챙겨 드시고요. 그러면 젊음의 스위치가 반짝 켜질 겁니다. 내 몸이 다시 젊어지는 놀라운 습관. 지방을 먹으면 젊음의 스위치가 켜진다라는 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좀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지방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닥터들의 실전 건강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젊음의 스위치를 켜서 다시 젊어지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건강한 지방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건강한 지방이 뭡니까? 정말. 자, 일단 건강한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네, 식물성 지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식물에서 유래한 지방이에요. 자, 이런 식물성 지방은 세포막의 염증 반응을 낮춰서 노화 속도를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호르몬의 재료로 쓰이면서 우리 호르몬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되게 돕습니다. 일단 이 불포화 지방산은요, 다이어트 친화적인 지방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화 지방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서 쉽게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해서 지방 저장 신호는 약하게 만들고 지방 분해 신호는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더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 장이 건강하지 못할 때 전신으로 염증이 퍼지는 현상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고기. 우리 막 마블링 뭐 가득하다 했던 그 고기에 그 포화 지방이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고 불포화 지방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를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인 지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 기름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상온에 뒀을 때 흐르지 않고 굽는다. 이거는 포화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불판에서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삼겹살이었지만 이 기름이 이제 식어버리게 되면 이제 하얗게 굳어버리죠. 이게 상온에서 이렇게 굳는다고 하는 건 우리 혈관 내에서도 그렇게 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화지방이 몸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혈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쁜 지방으로도 불립니다. 자,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인 상태예요. 그래서 상온에 두어도 굳지 않고 흐르는 기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강한 지방 또는 착한 지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못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을 막고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한 지방이 바로 돼지기름 같은 포화 지방이었던 거죠. 그렇죠, 선생님?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한 식물성 지방을 요거 좀 궁금한데 제가 항상 먹는 게 많아서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자, 이 몸에 좋은 건강한 식물성 지방을 잘 드시는 가장 최적의 시간은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온몸에 세포를 깨워서 좋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다. 맞아요. 공복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마신 뒤에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을 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일단 위장을 좀 부드럽게 깨운 뒤에 이제 식물성 지방을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방을 흡수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아침 시간은 혈당과 인슐린 자극이 거의 없는 천연 지방을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식물성 지방이라는 겁니다. 지방은 혈당을 크게 자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 자체는 인슐린 분비를 거의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 섭취를 해도 혈당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에너지를 내게 해서 활력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 이후 식사 때, 그러니까 공복을 우리가 견디고 나서 그 다음 식사에 조금 더 많이 먹게 되는데 그 다음 식사에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식물성 지방을 아침 공복에 먹으면 내 몸이 다시 젊어지는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물성 지방을 챙겨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 정체는 바로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어머머머머 진짜요? 저는 매일 사실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씩 한 1년 먹었거든요. 피부 건강이랑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더 정말 잘한 거네요. 완전 잘하신 거죠. 예. 저도 사실 요즘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사람들이 피부 괜찮아 예쁜데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올리브 오일을 먹어서 그런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해요. 왜냐면 매일 제가 샐러드를 다 첩첩첩첩첩 해가지고 거기다 올리브 오일을 막 뿌려 먹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올리브 오일 챙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은 물론이고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E 등이 풍부해서 일명 천연 항염제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이 하루 25ml의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를 하면 몸속 염증 인자를 억제하고 DNA 손상을 방어해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미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이 올리브 오일의 건강기능성 표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항염제. 몸속에 염증이 많으면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올리브 오일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네요. 어머, 제가 먹길 너무 잘했네요. 진짜 이쁘다. 올리브 오일은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저속노화 식단은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은 줄여주고 대신 염증을 완화하는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하는 식단이죠. 특히 저속노화 식단에는 건강한 지방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때 추천되는 게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자, 최근에는 한가인 씨나 유진, 엄정화, 최정한 씨 그리고 소희연님 등 이런 분들이 아침 공복에 생으로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건강관리법이 알려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공복에 이 올리브 오일 챙겨 먹는 거 이게 내 몸이 다시 젊어지는 놀라운 습관이 많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최근에 아침을 챙겨 먹기는 시작했는데 계속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는데요. 이렇게 아침 공복에 생으로 섭취하려면 고품질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 네네. 올리브는 이게 최초의 추출 과정에서 기름이 잘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지저분한 찌꺼기와 그 불순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제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들이 손실돼서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 추출해서 정제되지 않은 올리브 오일을 우리가 그 안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풍미가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사실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직접 챙겨 먹어봤죠? 한번 맛을 좀 볼까요? 건배하시죠. 원샷. 원샷. 원샷? 일단 향. 이 신선하고 쌉쌀한 향. 저는 그전에는 집에서
병에서 직접 따라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휴대용 아주 간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름이라서 어쨌든 지방이니까 기름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갈 때 역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왜 풀향이 나지? 근데 이 끝에 쌉쌀한 맛이 나는 게 요게 한 수입니다. 네. 요게 좀 약간 느끼할 수 있는 오일의 맛을 확 잡아주는데 이게 대체 뭔가요? 이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섭취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특유의 쌉쌀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들이 내는 맛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이 함량이 높을수록 그런 맛이 강해요. 특히 고품질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은 이 폴리페놀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생으로 먹었을 때 약간 쌉쌀하면서도 묵직한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리브 오일의 최대 생산지인 스페인은 세계적인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을 즐기는 대표적인 지중해 연안 지역인데요. 이 지중해 식단의 핵심도 바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품질도 제대로 따져봐야겠네요. 그러면은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챙겨 먹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은 올레오칸탈인데요. 이 올레오칸탈은 올리브에서만 발견되는 올리브 고유의 성분으로 모든 올리브 오일이 아닌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에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자 이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성분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런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더불어 올레오칸탈은 염증이 장기화될 때 발생될 수 있는 이 암도 요즘 만성 염증 때문이라고 이런 논문들이 많이 맞아요. 있는데 실제 연구에서 시험감 속의 암세포를 올레오칸탈에 노출시킨 결과 30분 안에 급속하게 암세포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진짜 몸을 빠르게 병들고 또 늙게 하는 이 염증, 요즘 진짜 염증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염증을 줄여주는 건 물론이고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 암세포까지 빠르게 없애준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 뭐 안 먹을 이유가 없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은요, 유방암, 위암, 식도암, 요로암 등의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31%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올리브 오일 섭취량과 암 위험도의 관계성을 분석해 봤거든요. 자, 올리브 오일을 하루 50g 이상 섭취한 사람들과 하루 30g 미만 섭취한 사람들 비교를 해봤더니 50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위장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60% 아이고야.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매일 50g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비타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0%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네요. 야 잠깐만 50g이면은 소주잔 정도일까요? 그렇죠. 네. 소주잔 소주잔? 가득 한 잔. 가득 한 잔 네.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50g 하면 사실 좀 기준이 안 잡혔는데 여러분 소주잔 집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소주잔에 다른 거 채우지 마시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가득 채워서 매일매일 드시면 원샷. 원샷 맛이 반샷씩 두 번 합시다. 여튼 하루에 그 정도 먹으면 너무 좋겠네요. 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 오일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주 동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균 연령 56세인 성인 9만여 명을 대상으로 28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유전적인 요인이나 식단에 상관없이 하루에 올리브 오일 반 스푼, 그러니까 7g 정도씩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사람들의 치매 관련 사망 위험성이 약 28% 낮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머. 혈관 건강에 또 치매까지 도움이 된다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사실 저혈압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고혈압이 됐거든요. 이게 혈관이 노화한다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리브 오일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수시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에 풍부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이 대사를 촉진시켜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전이나 식후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이 포만감도 일단 오래오래 유지돼서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이 과체중의 성인 여성 41명에게 9주간 25ml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함유된 이 아침 식사를 제공한 결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섭취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지방 감소율이 약 80%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살이 정말 저 노력을 해도 진짜 잘 안 빠지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최근에 6개월 안에 조금 더디기는 해도 7kg을 뺐어요. 잘하셨어요. 예. 올리브 오일이 조금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변비도 것 같아요. 없어지고 식단과 그 운동을 얘기도 창피해서 안 겸했더니. 하려는데. 근데 어쨌든 다양하게 정말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전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냐면 저는 한 베이커거든요. 빵을 직접 만드는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야, 빵 건강에 안 좋아 이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참 속상했는데 제가 이제 빵을 먹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 중에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든 사워도우를 탁 잘라서 올리브 오일에다가 완전 스펀지처럼 듬뿍 적셔가지고 완전 스펀지처럼 흡수하듯이 탁 베어 물면 행복하거든요. 그거 우리도 좀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직접 다음에 빵 만들고 오시면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그렇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을 넣는다거나 네, 빵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 먹는 다이어트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 섭취로 과식과 폭식을 방지하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중에서도 올리브 오일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의 또 다른 이름은요. 인슐린 잡는 착한 지방이죠. 실제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7g을 함께 섭취해봤더니 버터나 다른 저지방 식품을 함께 섭취한 대조군과 비교해봤을 때 식후 혈당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먹을 때는 꼭 올리브 오일을 챙겨야 되겠네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챙겨 먹을 때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올리브 오일은 튀김이나 조리용과 달리 올리브에서 그대로 짜낸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산패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선택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산도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산도는 오일 속에 있는 지방이 얼마나 변질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산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100g당 0.8g 미만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수치는 높을수록 좋은데요. 1kg당 250mg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야 건강상의 이점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 오일은 빛이나 공기에 노출이 되면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과다 섭취 시에는 설사나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